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대한국 관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This one i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 signature on that. 25% 관세 앞에 영어로 only, 즉 겨우라는 수식어를 썼는데 트럼프는 25%가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25%는 지난 4월 미국이 한국에 매긴 상호 관세와 같습니다.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비관세 장벽을 없앤다면 서한의 내용, 즉 관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관세가 부과되는 다음 달 1일까지 약 3주간은 협상 여지를 열어둔 셈입니다. Seen a lot of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right direction, but the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and his trade team want to cut the best deals. 우리 정부도 사실상 관세 유예가 연장된 것이라며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1차관 주제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서 상호 관세 관련한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특파원,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가장 먼저 서한을 받은 나라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세 서한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한국에 보낸 서한인데 한국과 일본에 보낸 편지가 수신인만 다르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지난 4월엔 24% 상호 관세가 부과됐는데 이번에는 25%로 1%포인트 올랐습니다. Can you tell me why he decided to start with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y annoying him? It's the president's prerogative, and those are the countries he chose.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순서로 서한을 공개한 뒤 이어서 말레이시아 등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SNS에 차례로 올렸습니다. 말레이시아 관세율은 소폭 올랐고 미얀마, 라오스 등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상호 관세는 그 자동차 같은 품목별 관세와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한국산 제품의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이 합산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들어오는 자동차에는 이미 25% 관세가 부과돼 있는데 여기에 상호 관세가 추가로 붙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는 상호 관세 협상 의지는 드러냈지만 한국이나 일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 관세에 대해선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당초엔 내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거였는데 이제 어쨌든 3주간 시간을 벌었네요. 백악관은 미국 시간 내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예상했던 수순인 만큼 남은 3주 동안 미국과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현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곳 워싱턴 DC에서 미 측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 협상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의 서한이 공개되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의 상호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현재 트루스 소셜에는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남아공,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등 14개국에 보낸 서한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개된 서한은 일본과 한국입니다. 관세율 숫자와 받는 사람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내용입니다. 관세율을 통보한 뒤 이 관세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경우 조정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지난 4월 통보한 것과 동일한 25%고 일본은 당초 숫자보다 1%포인트 높인 25%를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와 9위 국가로 미국이 각각 694억 달러와 660억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서한이 공개된 나라 중 말레이시아가 1%포인트 오른 25%로 통보됐고 미얀마와 라오스는 각각 4%포인트와 8%포인트 내려간 40%의 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이런 관세율 변화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이 또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대상인 56개 나라와 유럽연합 중 40여 개 나라와 유럽연합에는 아직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다음 달 1일까지 다시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 기한이 다시 연장되고 각국과 협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은 다음 달인 8월 서로 100%가 넘는 관세율을 매겨놓은 중국과의 관세 치킨 게임도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뭐 좋은 그룹, 나쁜 그룹, 그저 그런 그룹.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네요. 우리 어디쯤 들어있을까요? 저는 한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요.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의 진도율을 보면 뭐 우리 옆 나라인 일본하고만 비교해봐도 일본은 벌써 7차 협상하고 있는데 저희는 3차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진도율은 좀 떨어지는데 그 진도율이 떨어진 이유가 저희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가 바뀌었고 이전 정부가 하던 협상과 지금 정부가 하는 협상이 조금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분명히 전략적으로도 좀 필요한 나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밉게 보기 시작하면 협상 너무 이게 진도가 안 나갔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페널티를 주고 싶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조금 더 여지를 두고 협상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중간 그룹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시나리오로는 좀 안 좋은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조건 다 정상 참작하더라도 너네는 결과만 봤을 때 협상 진도가 너무 빠져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하던가 아니면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에 한국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분명히 한국에서 원하는 바가 있을 거고 그리고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의지도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새 정부가 들어서 이제 한 달 됐다라는 게 뭐 정상 참작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될지. 그다음에 지금 그 여한고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뭐 아예 뭐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안 끊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냥 있을 때까지 있겠다라는 거고. 오늘 아까도 좀 전에 나갔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날아갔고 어찌 보면 좀 총력전 같은데 그죠? 이런 걸로 좀 어떻습니까? 좀 바뀔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중간 그룹에서 윗 그룹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인즉슨 미국에서 개문발차를 하더라도 사실은 언젠가는 거기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가신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협상 의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최근 들어 방위비 증액 5%까지 이렇게 적용당한 것도 비추어 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서비스를 받고 우리가 일종의 서비스료를 내고 있는 안보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가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가 단순히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최근에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미군 내에서 주한미군에서 최근에 보고 있는 한국 지도가 거꾸로 놓고 보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만큼 주한미군의 이 방위 범위를 대만까지 유사시에는 대만까지 확장해야 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위성락 실장께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나. 결국은 통상과 안보를 우리는 좀 분리해서 테이블에 놓고 싶은데 미국은 이걸 이제 원샷으로 하고 싶어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원 사격 혹은 전면으로 나서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과 머니머신이라는 말. 네, 맞습니다. 예. 참 그거는 이제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한테는 얻어낼 것들이 많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뭐 그렇다고 뭐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형편이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를 지켜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고 보세요? 그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구분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쉽다고 말씀드리면 어폐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원유다. 그럼 미국산 원유를 사다 쓰느냐? 이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사다 쓸 여력이 가격 마진상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LNG 같은 경우를 미국산 걸 좀 더 싸다 쓰자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광우병 이슈로 30개월 이상 미국 소고기를 수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물론 그것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쪽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또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해서 향후에 이제 독점적인 온라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뭔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미국 의회랑 이런 데서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던가 아니면 뭐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조선업이 있겠죠. 그 위성락 안보실장이 얼마 전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얼마 전에 나토 정상회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못 가서 대신 가셨잖아요. 거기서 트럼프를 잠깐 지나가는 이제 자리에서 서서 이제 만났는데 그때 조선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인사를 했더니 그 조선 얘기에는 그 짧은 순간에도 굉장하게 반응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미국이 좀 가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